저는 그 주식 투자를 예전에 이제 그 직장을 다녔습니다. 뭐 여기에서 어느 직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 월급을 받고 직장을 이제 다녔는데, 뭐 누구나가 그렇듯이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직장 상사들, 또 위에 있는 뭐 사장님들, 뭐 이렇게 이제 눈치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직장 동료 간에서의 어떤 그런 유대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죠. 거의 한 20년 전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직장 동료 한 명이, 그 당시는 주식 투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뭐 SNS로 이렇게 하고 컴퓨터로 하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인터넷으로 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고, 객장에 가가지고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전화로 이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시절이었고, 주식에 대한 그런 정보는 그냥 신문에 나오는 거를 보고 이제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 보면은 주식에 대한 이제 시세가 전날께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보면은 조간에 보면 나오고 이제 이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직장 동료가 동료 한 명이 신문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 투자를 했는데, 뭐 그냥 뭐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이 종목이 어제 요만큼 내렸으니까 오늘도 지금 좀 내리고 있으니까 이거 내일 가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전화 주문해 갖고 주식을 사더라고요.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유심히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 정말 이게 이제 그 다음날이나 뭐 한 2, 3일 있으니까 그게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막 수익을 내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였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속된 말로 기가 안 차더라고요. 뭐 그냥 전화로 몇 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매매 행위를 했는데, 제 월급보다가도 더 벌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다가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물었죠. 야, 주식 투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말 필요 없고 그냥 찍어주는 거 사가지고 그냥 매매하면 된다고, 자기가 찍어주는 종목 그냥 사서 매매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종잣돈을 얼마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해주는 대로 이제 오늘 이거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종목을 샀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주식 시장이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2부에 이제 2부 시장에 그 현대전자라는 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자가 이제 지금은 그 하이닉스로 바뀌었거든요. 그 예전에는 이제 그 현대전자였는데, 현대전자 그 종목을 제가 아무튼 그때 그 친구가 사라고 이제 신문을 보면서 찍어줘가지고 그걸 샀는데, 이틀 만에 굉장한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거의 그 당시로 이틀 만에 거의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이렇게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첫 수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하고 막 해가지고 십전대보탕을 막 지어가지고 막 드리고, 앞으로 이제 나는 이제 뭐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앞으로 돈은 그냥 쏟아져 들어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때 아무튼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찍어주는 거를 이제 계속 살려고 자금도 조금 더 불리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이제는 한번 크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가 찍어주는 거 이제 그때부터 들어갔는데, 찍어주는 쪽쪽이 이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 그 친구가 뭐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 보고 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주다 보니까 이게 딱 들어갔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손절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개념조차도 없었잖아요. 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정보라든지 어떤 업황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내재 가치라든지 뭐 수급적인 흐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찍어줘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락하니까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내리면은 또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손절매를 안 하고 이제 그냥 보유하고 있었는 거죠. 홀딩을 하고 있었는 거죠. 홀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이게 손절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또 안 그렇거든요. 야, 이 종목이 뭐
3,000원 하던 종목이 2,0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주변에 이제 돈을 갖다가 더 이제 막 이렇게 계좌로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쌈짓돈까지 다 털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종목을 이게 손절매가 아니고 더 사게 된 거죠. 이제 속칭 물타기를 한 겁니다. 물타기를 했는데 그 종목이 계속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 종목이 그 당시에 3,0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1,300원까지인가 뭐 1,500원까지인가 아무튼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그걸 손절매를 한 거예요. 손절매를 하고 막막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주식을 그만두면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뭘 하나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파고드는 그런 이제 근성이 좀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끝을 보려는 막 그런 좀 집요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주식이라는 것 이게 뭔데 뭐 이게 그냥 사람을 이렇게 위축시키기도 하고 또 기쁨에 들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지만 책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제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이제 그때는 주식 서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식 서적을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한창 이제 베스트셀러 그 주식 서적들이 보면은 지금도 제 방에 저기 아직까지 몇 권 꼽혀 있는데 뭐 나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170%를 수익이 났다. 나는 30만 원으로 16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어떤 주식 서적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적들을 딱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눈이 확 뒤집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책들을 막 서점 가가지고 다 사왔어요. 다 사와가지고 직장 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잠시 그 틈을 내가지고 그 책들을 막 거의 섭렵을 했습니다. 섭렵을 하고 시중에 나오는 주식 관련된 책들은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사본 것 같아요. 뭐 신간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에 주자만 들어가도 제가 다 사가지고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요. 줄 끊고 외우고 보고 해가지고 서너 번씩 보고 암기를 하고 그리고 차트 같은 것도 이제 그때부터 눈을 열어가지고 그 인터넷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차트에 대해 가지고 뭐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올려놓는 차트에 대한 그런 공부 서적 뭐 강의 내용들 이런 걸 또 이제 섭렵해 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제가 몇 년을 했냐면 한 3, 4년 정도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자신감이 엄청나게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그동안에 매매를 제가 안 했거든요. 매매를 안 하고 공부만 했거든요. 2, 3년을.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있었고, 틈만 나면 공부를 했어요. 직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있는 이제 일부 뭐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봤을 때 근무 태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뭐 휴식할 때 같이 어울려 가지고 뭐 커피도 한잔 마셔주고 뭐 얘기할 때 좀 동료도 해주고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유대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간에는 그냥 제 그 사무실 골방에 와서 책만 계속 보고 막 단절해 뿌리고 막 공부만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찍혔던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회사의 대표가 이제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그 자네는 양당간의 결정을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때려치우든지 주식 공부를 때려치우든지 아니면 직장을 때려치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에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자신감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엄청난 자신감이 막 나와가지고 그 대표한테 제가 바로 얘기를 했죠. 직장을 때려치우겠다고. 예, 주식 공부는 제가 계속 해야 되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제가 직장을 때려치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때려치우고 제가 나온 겁니다.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퇴직금하고 또 집에 뭐 좀 꿍쳐놓은 돈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지금 뭐 보시고 계시면은 또
논란의 요지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장모님이 이제 그 당시에 또 이 쌈짓돈을 정말 평생을 모으신 그 쌈짓돈을 또 저에게 또 주셨어요. 그냥 이서방 투자하는데 도움되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전업 투자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전업 투자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자신감이 이게 충천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책대로 그냥 이론적인 부분에서 완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뭐 재무적인 가치에서부터 수급적인 어떤 흐름에 이르기까지 저는 완벽하게 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를 이렇게 감동시켰던 그 책의 저자들, 나는 뭐 3천만 원으로 16억을 벌였다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매매에 대한 스킬들을 완전히 머릿속에 다 깨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이 문제일 뿐 뭐 그냥 벼락부자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업 투자를 했습니다. 자, 집에서 이제 드디어 컴퓨터를 2대를 갖다 놓고 이제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때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해서 제가 성공을 했겠습니까? 이미 뭐 눈치채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 그 끌어 모았던 그 자산들, 굉장히 많은 그 자산들을 깡통으로 만드는 데에 불과 석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완전히 깡통으로 다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것은 책에서 저자들이 하라는 것을 한 것밖에 없어요. 책에 뭐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떠들고 뭐 책을 내고 하는 그런 저자들, TV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저는 지키고 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한 죄라면은 그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완전히 깡통이 됐다는 겁니다. 이후에 정말 저에게는 많은 그런 풍파들이 들어닥쳤고, 주식을 정말 접어야 될 만큼, 완전히 평생에서 주식을 손을 놓아야 될 만큼 그런 위기가 저에게 왔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서 제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은, 그 당시에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 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책을 보고 제가 투자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 책에 나와 있는 그 저자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은요, 주식은 어떤 방법을 알고 투자를 하면은 그 방법, 패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옷의 패션도 시대를 따라 가지고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그 패션이 오면 복고풍이라고 또 뜨고 또 어느 날 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한때에 그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때 그 써먹었던 방법이 전체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은 그 패턴은 이미 죽어버린 패턴인데, 그 저자는 그거를 처음에는 자기가 써먹다가 나중에 이제 써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그거를 마지막으로 인쇄물에다가 책자로 발행해 가지고 마지막에 그 서적에서 끝물을 뽑아내는 이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책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냥 100% 제가 신뢰하고 믿고 그거를 매매를 했기 때문에 깡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의 책에 있어 가지고 함정이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은 그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해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무기일 뿐이지 내 자신에게는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칼이 엄청나게 길고 큰 장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신체가 크고 건장한 그런 어떤 건장한 힘이 세고 한 그런 사람에게 그게 필요한 거지, 키가 뭐 남자 키가 150밖에 안 되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그 칼을 줘봐야 전장에 가가지고는 오히려 그 칼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 저자가 자기만의 그 무기를 가지고 책자를 통해서 알려줬지만 그 방법이 내한테 무기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조금씩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모든 주식에 있는 서적들은 제가 다 단념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이제 제가 저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기 위해 가지고 찾아가기 위해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첫 발을 내디디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주식 얘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또 유튜브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때부터 제가 새로운 이제 깨달음을 위해 가지고 뭐 여러 명의 사부를 만나고 저의 어떤 주식의 항로는 험악한 그런 항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2부 코너에서 다시 제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